그날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돈만큼은 손 안 댄다. 약속할게. 그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 안. 30평생 함께한 남편이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증거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죠. 피고인 김병수 씨. 원고가 제출한 출금, 내역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부인 동의 없이 예단 자금 2천만 원 전액과 금부치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투자금, 전액 반환과 금부치 상당액 배상을 명합니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고 옆자리에 앉은 정자는 꼿꼿한 자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 믿었던 약속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법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오기 위해 그녀가 견뎌야 했던 시간들은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이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층 주택. 나당 한쪽엔 철 진한 고추가 매달려 있고 대문 옆 우편함은 욕이 쓸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윤정자와 김병수는 30년 넘게 살아왔죠. 병수는 철공소에서, 정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외동딸 소연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정자는 매달 10만 원씩 예단 통장에 넣었고 명절마다 받은 금반지와 금팔찌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금고를 열 때마다 병수는 말했죠. 이건 절대 손 안 댄다. 소연이 시집갈 때까지 단 한 푼도 안 쓴다. 믿어. 정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어느 봄날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와 김치가 놓였습니다. 병수는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소연이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며. 우리 딸 예쁘게 보내야지. 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엔 이제 2천만 원이 넘게 모였고 금부치도 제법 됐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약속 지킬 거야.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몰랐죠. 병수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려. 소연의 예비 신랑 민수가 집에 처음 인사를 온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떡을 쪘고 병수는 마당을 쓸며 사위들 청년을 기다렸죠. 민수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르나 코인이라고 아세요? 제 선배가 6개월 만에 2배를 벌었어요. 안정적인 코인이라 믿을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배라고? 그럼 1,000만 원 넣으면 2천이 된다는 거 아니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론적으론 그렇죠. 물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요. 정자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위될 사람이 똑똑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병수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세르나 코인, 세르나 코인. 정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뭐 하는 거예요? 병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죠. 그냥 공부 좀 하는 거야. 정자는 뭔가 찝찝했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우리 약속을 깰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병수의 눈빛 속에선 이미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배, 2천이 4천이 된다면 소연이 시집갈 때 더 크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정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고객님, 예단 통장에서 201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겠지. 은행 착오겠지.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은 조회 후 말했습니다. 출금자는 김병수 고객님이시고요. 이틀 전 오전 10시에 전액 출금하셨습니다. 정자는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병수가 왜? 무슨 일로? 직원은 용도까지는 모르겠다고 했죠. 정자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금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반지 3돈, 금팔찌 2돈, 금목걸이 1돈, 모두 사라졌죠.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0년을 모은 돈이 딸 결혼식을 위해 아껴온 금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저녁에 병수가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우리 돈 어디 갔어요? 금부치는요? 병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세르나 코인에 넣었어. 벌써 3천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4천도 되고.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수는 짜증을 냈죠. 아니, 더 불리려고 한 건데. 왜 그래? 어차피 소연이 줄 돈 아니야. 몇 배로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정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딸의 미래를 담보로요. 병수는 여전히 자신이 잘한 일이라는 듯 말했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세르나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대요. 먹튀 의심된다고 난리예요.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금부치 값까지 합치면 2,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병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민수가 괜찮다고 했잖아. 나도 속은 거야. 민수는 전화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만 드린 거고요. 투자는 어른께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죠. 특히 병수는 오히려 정자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은행 가서 난리치는 바람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조용히 기다렸으면 회복됐을지도 모르는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정자네 남편이 딸 예단 통장까지 코인에 넣었다더라. 그것도 부인 몰래. 정자는 슈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쩜 그럴 수가 있대. 딸 결혼식 앞두고 정자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병수는 사과하지 않았죠. 술을 마시며 투덜댔습니다. 다들 뭘 알아. 나도 딸 잘 되라고 한 건데.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깊이 가라앉으며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죠. 행동으로 옮길 결심으로요. 어느 날 아침, 정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에 있는 법률 상담소로 향했죠.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정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예단 통장을 비우고 금부치를 팔았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통장 내역이나 금부치 구입 영수증, 남편과의 대화 기록 같은 거요.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은행 출금 내역서, 금은방 영수증, 그리고 병수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배임 혐의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부라 해도 일방적으로 상대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특히 금부치는 명백히 부인 소유로 입증되니까요. 정자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법원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재산이 있다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덧붙였어요.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이미 틀어졌어요. 약속을 어긴 건 그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정자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여성은 진심이구나. 며칠 뒤 병수에게 법원 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병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당신 미쳤어? 부부끼리 이게 무슨 고소야? 정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부니까 더 믿었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깼잖아요. 병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은 이제 그녀에게 있었죠.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정자와 병수가 마주 앉았고 중앙엔 판사가 자리했죠. 병수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피고는 저희 동의 없이 예단 통장 2010만 원 전액을 출금했고 제 소유인 금반지와 금팔찌를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병수는 코웃음을 쳤죠.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도 중요한 처분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니 금부치는 원고 명의로 구입된 게 분명하네요. 정자는 금은방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구매자 이름에 윤정자라고 적혀 있었죠. 이어서 은행 출금 내역을 보여줬어요. 출금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출금자가 김병수임이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병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르나 코인에 넣었어. 벌써 3천 됐어.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더 불려서 주려고 한 거라니까요. 판사는 차갑게 말했죠. 의도가 어떻든 일방적 처분은 위법입니다. 더군다나 투자 실패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대상 책임이 있습니다. 병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민수가 괜찮다고 했고 저도 피해자예요. 판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투자 판단은 피고 본인이 한 겁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천만 원 전액과 금부치 상당액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반환하십시오. 병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야 주죠?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분할 변제 계획을 제출하시거나 재산 압류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알겠습니다. 다 돌려놓겠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통쾌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왔죠. 40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법원 조정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약속대로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정자의 통장에 입금됐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병수는 가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 밖으로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명을 했죠. 나도 잘 되라고 한 건데 운이 나빴을 뿐이야. 정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미안함이 아니라 억울함을 먼저 말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조용히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도장 찍어요. 병수는 깜짝 놀라 물었죠. 이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돈 다 돌려주잖아.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문제예요. 병수는 당황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거야?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30년 동안 쌓은 믿음을 당신이 하루 만에 무너뜨렸어요. 이젠 같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병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자야. 그래도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조금 참아. 정자는 웃으며 말했죠.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속일 사람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잖아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병수는 짐을 꾸려 형의 집으로 갔어요. 떠나는 날 대문 앞에서 정자를 돌아봤지만 그녀는 창문 너머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죠. 병수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은 텅 비었지만 정자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혼자가 된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안방 서랍을 열고 새 자물쇠를 단 금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엔 병수에게 돌려받은 돈 중 일부와 다시 모으기 시작한 통장이 들어 있었죠. 정자는 금고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음이 깨졌다고. 내가 무너질 순 없지. 딸 소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결혼식 미뤄도 돼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예정대로 해. 엄마가 다 준비할게.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 미안해요. 내 결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약속을 깬 사람 잘못이지.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정말 안 만날 거예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내 아빠로서 만나는 건 내 몫이야. 하지만 내 남편으론 더 이상 없어. 그 약속은 내가 깼지만 내 평생의 돈은 내가 지킨다. 그게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며칠 뒤 정자는 딸과 함께 내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금반지를 사고 통장에 돈을 조금씩 채워 넣었어요. 이번엔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죠. 누구도 모르는 오직 정자만 아는 번호로요. 어느 오후 정자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빨랫감이 펄럭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죠. 정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무너진 약속 위에서 그녀는 다시 섰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윤정자라는 한 사람으로요. 되찾은 돈은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정자는 빨래를 다 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조용히 통장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 이 돈은 내가 지킨다고요. 윤정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40년을 함께한 약속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웠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던 삶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간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위에 서 있던 우리 자신까지 깨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자 씨처럼 우리도 다시 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